일단 확률. 오늘 문제 풀이나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진짜 할 거 없어가지고 문제 풀이나 좀 할까 했는데 집합이 좀 약하구나. 일단 용어 정리부터 좀 합시다. 자, 경우의 수에서 쓰는 시행이랑 확률이랑 시행이랑 사건이랑 확률에서 쓰는 시행이랑 사건이 다르다 그랬죠. 그렇죠? 됐나요? 그러면 시행이랑 사건이 경우의 수에서는 뭐 시행은 똑같습니다. 시행은 뭐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아니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다든지 어떤 행동들 혹은 관찰 이런 것들을 다 시행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사건은 뭐냐면 경우의 수에서는 결과값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값이 뭐 있죠? 1, 2, 3, 4, 5, 6 이렇게 6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는 이 사건을 결과값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확률에서는 이 사건을 뭐냐면 집합 개념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표본 공간이죠. 전체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어떤 집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해요. 확률에서 용어가 일단 좀 다르고 자 일단 여기서는 그럼 일단 표본 공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만 그냥 설명을 좀 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 그냥 몰라도 상관없다 약간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표본 공간이 중요한 거는 표본 공간이랑 우리가 집합에서 비교해야 될 게 뭐다? 표본 공간을 보통 S로 적거든요. 집합에서는 이 전체의 집합을 뭐라고 하죠? 표본 공간 U로 보통 나타냅니다. 그죠? U인데 이게 합집합이랑 헷갈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각지게 하는 거거든요. 얘들과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라고 했죠. 왜냐면 표본 공간에서 쓰이는 여기 하나하나의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표본 공간을 이제 나타내는 여기 원소들이 있겠죠. 이 원소들이 있을 때 이 원소들은 얘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들이 전부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표본 공간에 넣는 이런 원소들은 이제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집합에서는 뭐 확률 따위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뭐다?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사건이 A 사건 합집합 B 사건이 전체 사건이라고 합시다. 얘가 전체 사건이라고 볼게요. 이거는 A랑 B를 합쳤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A가 1, 2, 3이고요. B가 3, 4다. 이렇게 돼 있으면 3이 지금 A에도 있고 B에도 들어가니까 두 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집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 겹치는 건 그냥 뭐다? 이 전체 집합 1, 2, 3, 4. 그러니까 3이 두 번 나오더라도 얘를 뭐다? 한 번만 적어준다는 거. 그죠? 뭐 이런 것들. 이제 이게 이제 전체 사건이랑 이거의 차이고요. 그럼 근원 사건은 뭐냐면 사실 이 표본 공간에서 이거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얘를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표본 공간을 이루는 이 하나하나가 뭐다? 사건들이죠. 사건.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용어를 좀 정리해드리면요. 이렇게 돼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주사위라고 생각을 하면 주사위를 던지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사건이라는 용어는요. 문제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좀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3 이하의 자연수를 사건 A라고 하자. 그럼 당연히 A는 뭐가 된다?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이렇게 적혀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사건. 근데 사건인데 이 근원 사건이란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포함되고 있는 가장 작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부분집합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가장 작은 부분집합은 공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얘들을 이루는 원소들 우리가 집합으로 치면 원소들 이거 하나하나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 이하의 자연수다 하면 1 하나 나오니까 이건 뭐다? 근원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원소들을 우리가 확률에서 뭐라고 한다? 그냥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냥 정리해 주시면 될 거예요. 집합에서는 원소가 되고. 됐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원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전사건, 공사건 이런 것들 나오는데 전사건, 공사건, 여사건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전사건은 이제 전체 사건. 그러면 전사건은 전체 집합이랑 같은가요? 또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의미적으로 사실 똑같고요. 그럼 표본 공간하고 전사건이 같은 게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표본 공간하고 전사건은 또 약간 의미적으로는 달라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랑 좀 오히려 비슷한 느낌이고 뭐 예를 들어서 사건 B가 있는데 12하의 자연수다. 자연수를 B라고 하면 B라는 사건은 1부터 6까지 다 가지게 되겠죠.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 B 사건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전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원소 근원 사건들을 다 포함한 부분 집합. 그런 부분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냥 전사건이라고. 공사건은 뭐다? 그런 사건을 하나도 가지지 않는. 그죠? 그래서 공집합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전사건이 뭐다? 이 우리가 집합으로 따지면 전체 집합이랑 되게 비슷한 거고요. 공사건이 공집합이랑 되게 비슷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여사건은 알고 계시죠? A가 아닌 거.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역시나 여집합이랑 똑같이 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반 사건. 용어적으로는 뭐 요 정도만 표본 공간의 의미 정도랑 배반 사건 정도만 챙겨주시면 되는데 배반 사건은 뭐다? A 사건이 있고 B 사건이 있는데 뭐가 없는? 겹치는 게 없죠. 그래서 뭐가 되는? A 교집합 B 이놈의 확률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사건을 우리가 이 두 사건 A랑 B의 이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공통 근원 사건이 하나도 없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확률에서 사실은 집합이랑 뭐를 그 확률에서 쓰는 집합이랑 우리가 집합에서 쓰는 집합을 특별히 구분하진 않아요. 그냥 차이가 나는 것 정도는 뭐다? 표본 공간 설정에서만 좀 차이가 나고요. 그냥 우리가 쓰던 원래 집합을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부터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집합에서 따지면 이제 우리가 이제 확률에서 따지면 이런 애들을 배반 사건이라고 하고요. 집합에서 따질 때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서로소라고 하죠. 서로소. A 집합이랑 B 집합이 서로소다. 됐나요? 이런 용어를 쓰고요. 자, 서로소라는 용어는 고등부에서 두 군데서 쓰거든요. 두 군데서 쓰는데 뭐 이겁니다. 일단 두 가지가 쓰이는데 첫 번째는 두수 PQ가 서로소다. 이렇게 이제 서로소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집합에서 두 집합 AB가 서로소다. 두 가지로 쓰입니다. 일단 PQ가 서로소라는 얘기는 서로소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둘이가 관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항상 두수 조심하세요. 두수에서 서로소라는 용어가 나와요. PQ에 공약수가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원래 모든 수는 약수로 1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약수가 1밖에 없다는 얘기는 뭐 모든 수가 1을 약수로 가지니까 1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다? 공통된 약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좀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소수랑 되게 헷갈리거든요. 소수는 숫자 한 개 나오는 겁니다. 숫자가 하나 나오는데 이놈의 약수가 몇 개이나 돼요? 약수가 두 개 나오는 숫자를 우리가 소수라고 그러죠. 2나 3이나 5나 7 이런 애들을 우리가 소수라고 그러고요. 서로서는 뭐다? 두 개의 수를 비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상관없는데 얘들이 주로 어떻게 만들면 문제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원하면 P분의 Q 라고 했을 때 P 플러스 Q를 구하라. 이런 문제 이제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수꼴 나오면. 그랬을 때 딱 가라고 뭐라고 나냐면 PQ가 서로서라고 나와요. 이렇게 서로서라는 용어가 문제 거의 뭐 모의사 한번 치면 한 번 이상 나옵니다. 근데 뭐 그 말은 뭐냐면 얘가 서로소니까 공약수가 있다 없다. 그럼 약분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되니까 이거 10분의 1로 적지 말고 뭘로 적으라는 얘기다? 5분의 1로 적어야 되죠. 얘들이는 서로소인데 얘는 서로소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로 약분이 돼. 공약수, 약수를 1을 가지니까. 그런 용어고 그냥 이렇게 있거나 정도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 집합에서 서로소는 뭐다? A 교집합 B가 공집합에 대한 이런 집합 관계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해요. 그래서 집합에서는 서로소라고 하고 이거다. 확률에서는 얘를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는 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별거 아니죠? 이제 알겠니? 자,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 표본 공간 설정 신경 써야 된다 라고 하지만 표본 무슨 공간을 신경 써야 되는 문제를 수능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고요. 뭐 독립사건이랑 배반사건에 대한 용어 정리 나중에 이제 독립사건하고는 배반사건이랑 구분할 건데 그런 것도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집합에서 쓰는 기본 공식 정도만 좀 정리해서 적을 수 있으면 용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한번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배반사건 정도 네, 요거 이름 정도만 좀 챙겨두시고 요거 이름 정도만 그 다음에 네, 굳이 뭐 한 김에 쭉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원래는 수학적 확률이랑 통계적 확률이랑 기하적 확률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이거 이제 교과서에 빠졌습니다. 기하적 확률. 그래서 기하적 확률 문제는 안 푸셔도 돼요. 그러니까 면접 나오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대기하 문제 그러니까 딱 도형 문제거든요. 기하적 확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놈의 반지름이 뭐라고 할까요? 이놈의 반지름이 뭐고 이놈의 반지름이 2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관역을 이제 화살을 쏘면 관역이 들어갈 건데 관역은 항상 이 안에 들어간다고 볼게요. 항상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얘가 뭐다? 여기 맞출 확률을 구하라 하면 그냥 전체 면적 얼마예요? 25파이죠? 파이 r 제곱이니까. 그럼 여기 면적은 얼마입니까? 반지름이니까 파이 r 제곱하면 얼마? 4파이 되죠. 그래서 이거 약분하고 나면 뭐다? 이 관역 안에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은 얼마? 25분의 4다. 뭐 이렇게 구하는 게 기하적 확률인데요. 교과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보면 아직도 기하적 확률 다 있거든요. 안 푸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뭔가 면적으로 하든지 길이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확률 구하는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수학적 확률은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게 다 수학적 확률입니다. 그렇죠? 공이 총 몇 개 들어있는데 빨간 공 몇 개, 파란 공 몇 개라서 공 총 몇 개 중에 두 개를 꺼낼 건데 두 개의 공이 같은 색의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것들. 됐죠? 그래서 그냥 뭘로 구하면 된다? NS분의 NA. N이라는 사건의 그죠? 원소개수. 이거 전체 원소개수분의 이거로 하면 풀어내고요. 통계적 확률은 이게 수학적 확률이 아니라 그냥 뭐다? 시행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제일 대표되는 게 야구죠, 야구. 자, 100타석 나가가지고 안타를 30개 쳤다고 합시다. 그럼 안타 칠 확률 얼마? 3할. 야구 좀 본다고 바로 3할이라고 한 거야. 자, 100분의 30. 또 전문가 있는데 지금. 자, 그래서 100분의 30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죠. 그냥 총 5분의 안타 친 거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게 통계적 확률이고요. 그냥 아셔야 되는 건 통계적 확률은 n이 충분히 커지면 통계적 확률도 뭘 따라가게 돼 있다? 수학적 확률을 따라가게 돼 있다. 그냥 연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3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죠. 그럼 주사위를 6번 던지면 1 한 번, 2 한 번, 3 한 번, 4 한 번, 5 한 번, 6 한 번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죠. 뭐 1이 2번 나올 수도 있고 뭐 3이 3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얘를 해보기 전에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모든 면의 면적이 똑같고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나 2가 나올 확률과 3이 나올 확률이 다 똑같다. 그럼 전체 6개니까 1이 나올 확률은 전체 6개 분의 하나라서 6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수학적 확률이고요. 통계적 확률은 얘를 직접 던져봅니다. 던져봐서 6번을 던졌더니 뭐 1이 몇 개 나오고 2가 몇 개 나오고 3이 몇 개 나와서 확률을 구하는. 근데 이게 6번 던지면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건데 예를 들어서 한 6,000번 던지잖아요. 6,000번 던지면 당연히 1이 몇 번 정도 나온다? 1,000번 정도 나오겠죠. 정확하게 1,000은 아니라도 그렇죠. 998이나 아니면 1,003이나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2도 당연히 몇 번 정도 나온다? 1,000번 정도. 3도 몇 번? 1,000번 정도. 해서 뭐다? 1, 2, 3, 4, 5, 6이 1,000번 정도 나올 거다. 그게 뭐다? 통계적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행한 것 중에 그러니까 얘는 이제 구할 게 뭐냐면 전체 시행 횟수가 되겠죠. 전체 시행 횟수분의 얘가 뭐다? 일어난 횟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온 횟수가 되겠죠. 일어난 횟수. 이거 가지고 구하는 게 이제 통계적 확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년에 신생아들이 태어났는데 올해라고 할까요? 올해 신생아들이 태어났는데 신생아들이 뭐 10만 명이다. 15만 명이다. 그 중에 남자가 8만 명이다. 그럼 남자가 태어날 확률 얼마보다? 15만 분의 8만. 그래서 15분의 8. 뭐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고요. 됐나요? 뭐 이런 것들이 통계적 확률이다. 거의 끝나갑니다. 아니, 자, 집합,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교집합. 거의 좀 많으면 되나? 자, 일단 합집합은 뭐예요? 됐어. 자, 합집합은 뭐냐면 기호로는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A 합 B 이렇게 이제 적어주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따지면 이겁니다. 우리가 전체 집합을 보통 U라고 하는데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죠. 그럼 합집합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 다 합친 걸 얘기해요. 다 합친. 됐나요? 그래서 이걸 집합기호로 나타내면요. X바 아시죠? 조건제 집합부터는 X바 하면 바 앞에 있는 이놈이 원소입니다. X가 원소예요. 그럼 이놈은 X가 A에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요 X가 B에 포함이 되는 또는 기호가 없습니다. 여기 포함돼도 되고 여기 포함돼도 되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여기 A가 있고요. B가 있잖아요. 자, 성민아 이상하게 얘기해봐라. 저요? 청순한 스타일? 청순하고 또 하나만 더. 귀여운 스타일. 청순. 뭐라고? 귀여운 스타일. 아 그래? 일단 청순하고 귀여운. 그럼 합집합은 다 합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두 된다? 얘는 뭐예요? 청순한데 귀엽진 않은 애들. 얘들은 청순하고 귀여운 애들. 얘들은 귀엽기만 한 애들. 청순하지 않지만 귀여운 애들. 이렇게 되잖아요. 합집합은 뭐다? 다 된다는 거. 그런 얘기죠. X가 A에 포함이 돼도 되고 아니면 X가 B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A에는 포함되는데 B에는 포함 안 돼도 된다는 얘기고요. B에 포함되는데 A에는 포함 안 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둘 다 포함돼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됐죠? 자, 그 다음 교집합은 A 교집합 B잖아요. 그럼 얘는 그림으로 따지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 전체 집합이 있고 여기 A고 여기 B인데요. 여기가 뭐다? 여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A에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조건대시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X바 X가 A의 원소이고 AX가 B의 원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얘는 또는 혹은 이거나 가 또는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이고 혹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해보면 됩니다. 위에 거는 읽으면 뭐다? 청순하거나 또는 귀엽거나 밑에 거는 뭐다? 청순하고 귀여워야 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교집합은 뭐만 얘기한다?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만 되고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당연히 교집합이 더 크게 나오겠죠, 그죠? 아, 죄송합니다. 합집합이 크게 나오고 교집합이 일반적으로는 작게 나오겠죠. 같은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이게 뭐 이제 뭐지 콤마로도 하는데요. 이게 보통 이고 그리고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청순하고 귀여운 됐죠? 이런 이제 교집합을 의미합니다. 차집합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던 원래 기호랑 사칙면상 기호랑 되게 비슷해요. 이게 A 차집합이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X가 A에는 포함돼야 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또는이 아니에요. 이겁니다. X가 A에는 포함이 되고 X가 B에 포함되는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이게 차집합입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요 놈이 됩니다. 좀 어디만? 여기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A 빼기 B. 청순한 애한테서 귀여운 애를 뺀다고요. 그러면 뭐가 된다? 청순한 애들 중에 귀여운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귀여운 애는 싹을 다 빼는 거니까 뭐만 남는다? 청순하기만 하고 안 귀여운 애들만 남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기호는 이렇게 하는데 이것까지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얘네 뭘 얘기하는지 마시면 됩니다. 뭘 얘기하는지만 여기 뭘 얘기하는지 마시면 돼요. 그리고 여집합은 이렇게 적죠. A 위에다 C 이렇게 적어서 얘는 뭐다? X가 X가 어디에는 전체 집합에는 포함되는데 어디에는 포함이 안 되는 A에는 포함이 안 되는 이런 집합을 우리가 뭐다?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여집합.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전체 집합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A가 있고 뭐 B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데요. 큰 의미는 없지만 A가 아닌 애니까 이게 A 아닙니까? 이거 A A가 아닌 애니까 이거 바깥에 있는 애들 요걸 이제 뭐다? 우리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네. 이제 알겠니 이거? 너무 쉽지? 남자를 쓰면 훨씬 잘했을 텐데 잘생기고 키 크고 네. 이게 딱 와닿죠? 이게 딱 그러니까 예지 맞춤형 자 아무튼 아니 A 합집합이면 그죠? A 합집합 B A랑 B를 합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생겨도 되고 키 커도 되고 그죠? 그다음 A 교집합 B는 뭐다? 잘생기고 키 크고 개체수가 줄어들죠. 원래 조건이 많아질수록 개체수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조건이 많을수록 개체수는 줄어듭니다. 잘생기고 일단 거의 다 날아가죠. 키 크고 반 이상 날아가겠죠. 돈 많고 거의 다 날아가죠. 거기에 나를 사랑해 없죠. 야, 없지 아니 이건 없지. 그죠? 이런 애들은 뭐다? 딱 무전합니다. 결혼했거나 게이거나 알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 존재하지 않나. 왜? 아니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 하는 말이잖아. 흔히 하는 말이잖아.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 여기지. 기자 알겠냐? 조건이 많을수록 개체수는 줄어드는 거야. 알겠지? 조건이 많을수록. 자, 요게 이제 요거고요. 몇 가지만 좀 설명할까요?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되는 몇 가지가 뭐냐면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A 차집합 B. A 차집합 B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죠.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됐나요? 근데 이 A 차집합 B를 표현하는 방법이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A에다가 A 교집합 B를 빼면 됩니다.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A가 이거죠. A가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서 이놈만 빼면 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에다가 A 교집합 B를 빼주면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보다는 얘가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에서는 A에서 B를 빼면 사실 이거에다 B 전체를 빼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공통된 부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빼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빼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A가 예를 들어서 1, 2, 3, 4고 예를 들어서 B가 4, 5다.
A 빼기 B를 구하라. 그럼 얘는 뭘 빼주는 거라고요? A에서 B를 빼는 거니까 공통된 원소만 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빼면 얘는 뭐만? 1, 2, 3만 남죠. 근데 빼는 건데 이거 빼고 5를 빼야 되니까 이거 두 개 5니까 답은 1.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공통된 것만 뭐 할 수 있다고요? 뺄 수 있어요. 자,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아니면 얘는 A 합집합 B에다가 B를 빼도 됩니다. A 합집합 B는 이거 전체죠. 요 전체에서 요 동그라미 두 개 합친 거 전체에서 B를 빼는 거니까 얘가 딱 남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네 번째 마지막 게 좀 어려운데요. 이걸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건 뭐 그림 그려보면 이거 딱 나옵니다. A 교집합 B 여집합. 자,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요렇게 있는데 전체 집합에서요. 여기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데요. A는 요거죠. 자, B 여집합이니까 B가 아닌 거죠. 이게 B 아닙니까? B 아닌 거면 이거 밖에 칠해야 되겠죠. 이거 밖에. 그러면 같이 겹치는 거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는 흰 거밖에 없죠. 여기가 흰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으니까 두 개가 색칠된 데는 어느 부분이다? 딱 이 부분이 두 개가 색칠됐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거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차집합은 몇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다? 네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확률에서 굳이 따지자면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얘 두 개가. 그래서 사실 얘는 언제 쓰냐면요. 얘는 연산할 때 써요. 얘는 연산할 때 써서 사실은 확률에서도 사용할 수 있긴 합니다. 가끔 문제 나와요. 쓰는 거 나오긴 나오는데 얘는 연산할 때 쓰고요. 얘는 뭘 구할 때 쓰냐면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써요.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쓰는 거라서 뭐 여러분한테 원소의 개수를 구하자. 우리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가 1, 2, 3이다. 그러면 NA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1, 2, 3, 3개 3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이걸 구하래요. A-B,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이거 구할 때는 뭘로 구한다? 이 두 개로 구한다고. 위에 걸로 해도 되고 밑에 걸로 해도 됩니다. 그럼 얘는 A의 개수에다가 A 교집합 B의 개수를 빼든지 아니면 뭐다? A 합집합 B의 개수에다가 B의 개수를 빼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원소의 개수를 지금 구하는 건 확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왜?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려면요. 얘는 전체 이제 근원 사건의 개수에다가 A라는 분집합의 근원 사건의 개수를 이제 분의 근원 사건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A 집합에 이걸 해야 되니까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소 확률을 구하려면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될 거라고요. A 차집합 B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뭐 하면 된다? A의 확률에다가 A 교집합 B의 확률을 빼도 되고요. 아니면 뭐다? A 합집합 B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빼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랑 똑같다? 이 식은 완전히 똑같은 식이죠. N을 뭘로 바꾼 거다? 그냥 P로 바꾼 거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차집하면서 이 세 개 해야 되고요. 몇 가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도 좀 설명. 왜 식이 똑같이 나오냐면요. 다시 할게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평 공간 원소의 개수분의 A라는 분집합의 원소의 개수. 요거 하면 이제 확률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A 빼기 B의 확률을 구하려면 얘는 뭐다? A 빼기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합니다. 이게 NA-NA 교집합 B라고 지금 세 번째 적어드리고 있죠?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그냥 뭐를 나눠주면 된다? NS를 그냥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럼 얘가 뭘로 바뀝니까? 이걸로 바뀌죠. 전체 경우의 수분의 A-B의 원소의 개수 이거니까 이걸로 바뀌잖아요. 이거 분수꼴이니까 왼쪽 거랑 오른쪽 거로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것분의 이거 하면 얘는 뭐의 확률? A의 확률. 이것분의 이거 하면 얘는 뭐의 확률? A 교집합 B의 확률로 바뀌니까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식과 뭐다? 확률을 구하는 식이 똑같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똑같이 나온다는 거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쓰고요. 얘는 뭐 할 때? 연산을 씁니다. 됐나요? 연산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연산할 때 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보통 하죠. 이 정도도 좀 알아놓는 게 좋고요. 드모르간 법칙은 약간 분명 법칙처럼 쓸 수 있다.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여집합을 여기다 분배 법칙처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쓰면 얘는 A의 여집합이 되고 얘는 당연히 B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교집합의 여집합은 뭘로 바뀌냐면 합집합으로 바뀌고 합집합의 여집합은 뭘로 바뀐다? 교집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 주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A-B의 전체 여집합을 구하라. 그럼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연산할 때 뭘 쓴다? 네 번째 걸 씁니다. 그래서 이 놈을 뭘로 바꾼다? A 빼기 B는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바뀌고 이거 여집합이 될 거거든요. 그럼 얘는 분배 법칙처럼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럼 A의 여집합은 A 여집합은 A 여집합이고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되죠? 합집합. 얘는 B 여집합의 여집합이잖아요. 그럼 B가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뭘로 바뀐다?
P로 바뀌게 되니까 A 여집합 합집합 P로 바뀐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건이 저 원소 하나하나 그런 사건. 다시 뭐라고? 그런 사건이 원소 하나하나를 다 하나하나 다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근원 말 그대로 사건 중에 제일 근본 사건, 근원이 되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사건들이다. 예를 들어 동전을 2개 던지면 이제 근원 사건 4개가 되겠지. 앞, 앞뒤, 뒤앞, 뒤뒤. 각각 하나하나를 다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부분집합이라고 봐요. 부분집합은 그 원소를 2개, 하나 갈 수도 있고 2개 갈 수도 있고 3개 갈 수도 있는 거죠. 원소 하나예요. 그런 사건? 네. 그런 사건 무조건 원소 하나. 자, 이거 하나만 더 하면 되겠네. 그럼 뭐 똑같습니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이건 뭐다? A의 개수에다가 B의 개수 더한 다음에 얘도 뭘 빼준다? A 곱이 빼면 되겠죠? 그럼 양변을 또 뭘로 나눈다? NS로 나눕니다. 이걸 NS로 그냥 나눠요. 이걸로 나누면 얘는 뭐다? 전체 경우의 수분의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니까 얘가 뭘로 바뀌냐면 A 합집합 B의 확률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분의 이거라서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NS분의 NA가 PA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분수꼴이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이놈이 뭘로 바뀐다? PA로 바뀌고요. 요것분의 요거니까 얘가 뭘로 바뀐다? PB로 바뀌고요. 요거분의 요거니까 얘가 뭘로 바뀐다? PA 교집합 B로 그냥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식이 똑같이 나온다고요. 식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 그래서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랑 이거랑 뭐다? 개수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 A 여집합의 개수는 뭐다? 전체 개수에다가 A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네. 그럼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그냥 NS를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확률 구하는 거. 나눠주면요. 이거분의 이거는 뭐의 확률? A 여집합의 확률이 되겠죠. 자, 분수꼴이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나누면 이거분의 이거 약분하면 얼마? 1이고요. 이거분의 이거니까 얘는 뭐가 된다? A의 확률.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수 있겠네요. 역시나 이게 끝. 그렇죠? 원래 식이랑 거의 유사한 식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봐주시고 모노를 한번 외워주시고 네, 요게 답니다. 요거까지 하면 이제 확률 절반 나간 겁니다. 조건 확률까지. 자, 여러분 봅시다. 이거 그러니까 저런 용어들 가지고 해설지에는 당연히 저런 용어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경우 나눠서 경우의 수 구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AB가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가끔 주는 경우 문제에서 AB가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주는 경우는 이것만 하시면 돼요. A 합집합 B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뭐다?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를 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얼마가 되죠? 교집합 있어요 없어요? 이게 0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답지에 적혀있는 게 이 사건 자체가 배반 사건이라서 교집합이 없으니까 이 확률과 이 확률을 더하면 된다. 그냥 이렇게 적혀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도 문제 푸는데 별로 상관 그냥 문제에 이거 적혀있으면 아 이게 교집합 없는 거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외에는 아예 필요 없습니다. 문제 푸시면 돼요. 문제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의미 부여 안 하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봅시다. 의류 건조기에 검은색 양말 한 짝, 파란색 양말 한 짝, 노란색 4짝이 있답니다. 상당히 어렵네요, 그죠? 자, 이때 임의로 2개의 짝을 동시에 꺼낼 때인데요. 자, 동시에 꺼낼 때죠, 여기. 꺼낼 때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률은 뭐뭐 할 때, 이때 나오면 이게 전제기 때문에 이놈이 뭐가 된다고요?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분모 먼저 찹시다. 임의로 2개를 꺼낼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총 몇 짝이죠 그러면 이게? 그렇지. 양말이 항상 이렇게 한 짝씩 사라져. 자, 그래서 이게 2짝을 동시에 꺼낼 건데 확률이기 때문에 이 봐봐 7개는 원래 구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확률에서 7개가 뭐가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 네, 구분이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총 몇 개 중에서? 12개 중에 몇 개 꺼낼 거다? 그래서 분모는 12C2가 됩니다. 서로 다른 12개 중에 2개 꺼내는 겁니다. 자, 분모는 같은 색이 나올 확률이죠. 같은 색 나오려면 뭐다? 검은색 나올 수 있나요? 아, 얘는 안 되죠. 검은색 하나밖에 없으니까. 파랑 나올 수 있겠죠. 또 노랑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얘들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그러니까 더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노랑부터 합시다. 노란색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 아, 파랑부터 합시다. 죄송합니다. 파란 거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 몇 개? 2개 꺼내는 방법 있어. 됐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노란색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몇 개 꺼내는 거? 2개 꺼내는 거. 이게 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봅시다. 같은 색이 나오는 건데 이게 A 사건이고 이게 B 사건이잖아요. 네. 아까도 했지만 A랑 B랑 동시에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AB는 배반 사건입니다. AB는 배반 사건이니까 A 합 B를 구하려면 NA 플러스 NB만 구하면 되겠죠. 왜? NA 교집합 B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거든. 이게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란 두 개랑 노란 두 개가 동시에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설제 이런 걸 적어놨을 거라고요. 배반 사건이니까 하고 이렇게 적어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 필요가 없다고. 무슨 말 얘기시키죠? 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중간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 뭐 간단하죠? 자, 봅시다. 여기 첫 줄에 나오죠? AB가 뭐다? 배반 사건. 이런 식으로 준다고요. 배반 사건 문제들은 보통 문제 풀 때는 별로 필요 없고요. 그냥 문제에서 조건을 이렇게 줍니다. 그럼 배반 사건이니까 시작할 때 뭐 적고 시작하면 된다? 아, A 교집합 B의 확률 얼마구나? 0이구나. 이거 적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A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하랬으니까 얘는 뭐에다가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 더하고요. 여기다 A 교비를 빼야 되는데 뺄 게 있다 없다? 없죠. 빼기 0이니까. 그럼 얘 두 개만 구하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구하는 겁니다. 두 개 구해야 되죠. 민수 몇 개? 두 개 아니면 이거 X라 생각하고 이거 Y라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수 개면 10 몇 개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두 개죠. Y는 X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이거는 X 곱하기 Y 얼마? 6분의 1이죠.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1차 방정, 아니 그러니까 뭐 1차 아니고 2차죠. 2차 방정식 아닙니까, 여러분? 저렇게 치환해서 풀어요 풀 때. 뭐라고? 이 X원은 치환해서 풀어요. 치환 안에서 뭐 풀어도 되는데 치환하는 게 학생들이 잘 풀어서 저는 보통 치환해서 적어줍니다. 저게 네. 이거 한 2분의 3, 2분의 6 되나? 3분의 1 되나? 아 이거 그냥 2분의 3, 3분의 1이네요. 2분의 1, 3분의 1 하면 곱하면 6분의 1이고 이게 통분하면 6분의 3이니까 빼면 6분의 1에서 약분하면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둘이 다 하면 답은 6분의 5 이렇게 되겠죠. 네. 이번에는 조건방. 자, 조건방률 단원이고요. 사실 확률 단원하고 특별히 다른 게 없는데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조건방률 문제.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이게 조건방률이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어떤 조건 하에서의 확률이에요. 어떤 조건 하에서의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을 때의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부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업 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나요, 여러분? 와, 이거 나 진짜 마흔이네. 이제 마흔이네. 이 이야기를 제가 만든 게 28에 만들었거든요. 28, 29에 만든 스토리인데 그때 제가 이게 맨날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마흔이 될 때까지 만약 결혼을 못했다. 제가 이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결혼을 아마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40에 크루즈 여행. 야, 돈 벌어서 뭐 하겠어. 이거 솔로인데 애한테도 쓸 돈도 없고 그냥 내가 다 쓰면 되는데 그래서 크루즈 여행 갑니다. 크루즈 여행 갔는데 타이타닉 보셨나요, 여러분? 배가 침몰하기 시작해요. 제가 침몰을 시작합니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타이타닉 보면 알겠지만 항상 침몰하면 누구부터? 남자. 뭐라고? 애기랑 아 여자랑 애기. 남자부터라고 하지 않았냐고. 진짜 멘탈 쓰레기 같은 사람 진짜. 남자가 없다. 그러니까 남자가 안 나간다. 그렇지. 그럼 이제 아이랑 여자부터 대피를 하거든요. 노약자랑 노인분들하고. 그래서 보통 아이가 보통 1순위예요.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하고 여자들하고 막 타이타닉에서 태우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 보면 어떤 남자가 남의 아이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배 탄 장면이 나오거든요. 안 보셨습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탈출시키겠죠 이렇게. 저는 이제 그죠 성인 남자이기 때문에 배에 절대 구명정이 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구명정이 다 떠나고 그죠? 이제 배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죽어야지. 하지만 죽을 수 없죠 이렇게. 아직 장가 한번 못 가보고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미친 듯이 헤엄을 쳐가지고 네, 제가 뭐 한 2, 3km는 그냥 수영할 수 있으니까 그죠. 밤새 헤엄해서 어떤 섬에 도달했어. 어떤 섬? 무인도 섬. 섬에 도달해봤더니 여기에 뭐다? 구명정이 이렇게 있더라. 그러니까 이 섬에 이제 누구만 있다? 여자와 아이.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결혼을 할 확률. 그죠? 제가 지금을 결혼을 할 확률 아주 낮겠죠, 그죠? 아주 낮은 확률이었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갔다고 칩시다. 여기 가면, 아니 물론 이제 유부녀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저희도 있을 거 아니야. 아무튼 여기 갔을 때, 제가 여기 섬에 들어가서 영원히 구조받지 못하고 여기서 결혼할 확률, 뭐가 더 높을까요? 오른쪽이 아 그렇죠. 확률이 좀 다르겠죠, 결혼할 확률이.
그렇죠?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남자 너밖에 없어. 나머지 다 여자야.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결혼하는 거예요. 아, 결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이가 어리니까 여자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와, 진짜 이때도 여자친구 못 만들면 진짜. 이때도 여자친구 못 만들면 진짜 그거는 그죠? 그럼 반대로 여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인스타에 남자 다 죽어. 나 아무도 없어. 알지. 여자가 아무도 없어. 여자 나밖에 없어. 다 남자. 너무 좋아하는 여자야. 너무 좋아하는데 눈이 반달이 됐는데 눈이 이렇게 반달이 됐는데 지금 광대뼈 승천해가지고 눈이 지금 반달이 됐다니까.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뭐다? 존잘남과 연애하는 겁니다. 아, 이건 다르죠. 너무 다르죠. 이런 게 뭐다? 조건 확률이에요. 조건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확률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A가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되겠죠. A가 일어날 확률은 기호로는 이렇게 썼고요. PA로 썼고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표본 공간의 원소개수 분의 A 사건의 원소개수. 뭐 물론 원소란 말은 안 쓰긴 하지만 집합처럼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A가 있잖아요. 뭐 B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뭐다? 요 전체 분의 얘가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냐 이 확률을 구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근데 이제 조건 확률은 뭐가 되냐면요. 뭐가 일어나냐면 B가 일어납니다. B가 일어났을 때. 됐나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그럼 이게 이제 기호는 어떻게 적냐면요. 이렇게 적습니다. 짝대기 긋고 이렇게 적어요. 자, 뭐다? 뒤에 거부터입니다.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다시 할게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러면 기호는 이렇게 적으니까 이건 당연히 이 확률하고 뭐다?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뭐가 일어났다고요? B가 이미 일어나요. B가 이미 일어납니다. 그럼 얘가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는 뭐다?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수 있는 건 얘만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닐까? 얘가 일어나는 거? 그럼 뭐가 된다? 이게 전체 사건이 되죠. 이 밖에 있는 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고요. B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용돈이 부족해요. 부모님한테 가서 오늘 용돈 나한테 용돈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용돈을 받을 확률을 얘기해 봅시다. 그죠? 근데 시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거지처럼 쳤어요. 어머니가 성적표를 오늘 받아봤어. 그리고 오늘 밤에 가서 어머니 용돈이 부족해요 라고 했을 때 용돈을 받을 확률 같을까요? 다르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 상황이 이미 발생을 했거든요. 이 상황이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얘들은 뭐다? 고려하지 않고요. 얘가 이제 뭐가 된다? 전제가 됩니다. B가 일어났을 때죠. 얘가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요 놈이 뭐가 된다고요? 분모가 됩니다. 그럼 그때 이게 일어날 확률이니까요.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분모가 NB가 됩니다. B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B가 분모가 돼요. 그리고 분자를 여기다 뭐다? A를 적으면 안 됩니다. NA를 적으면 안 돼요. 이거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이거 못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런 A가 일어날 수 있는 건 뭐다? A 고집합 B를 구해야 되겠죠. 요게 이제 조건 확률입니다. 됐나요? 자, 일단 조건 확률의 의미부터 읽을 때는 이게 뭐 짝대기니까 수학에서 이거 짝대기 나오면 다 전부 다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 그래서 A 바 B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원래는 뭐 정확하게는 A 기분 B 이렇게 있긴 한데 기분으로 읽어도 되고 아니면 편하게 그냥 바로 읽으셔도 됩니다. A 바 B. 그래서 뒤에 게 일어났을 때 앞에 게 일어납니다. 근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요거잖아요. NB분의 NA 교집합 B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확률로 나타낸다면 얘를 뭐다? 분자 분모에 NS분의 1을 곱합니다. 혹은 분자 분모를 NS로 나눠요. 나눈다는 거 곱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면 이것분의 이게 되겠죠. 그럼 얘가 뭘로 바뀐다? PB로 바뀌겠네요. 그죠? 전체 이거분의 B가 일어날 경우에 있으니까. 자, 이건 뭘로 바뀌죠? 이거분의 이거니까 PA 교집합 B로 바뀌죠. 그래서 조건 확률이 지금 보통은 이걸로 적습니다. PB분의 PA 교집합 B 이걸로 이제 적어줍니다. 자, 의미적으로 그림적으로는 요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다? 이 확률하고 이 확률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을 수도 있어요. 그죠? 섬에 가든 섬에 안 가든 결혼 확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똑같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어머니가 뭐 시험을 잘 보든 안 보든 똑같은 확률로 용돈을 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게 조건 방법입니다. 의미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조건 방법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뭐뭐 할 때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 방률은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문제에서 문제를 읽다마자 얘가 조건 방률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이게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주사위 2개를 던져요. 자 주사위 2개 던지죠. 그럼 분모 얼마 돼야 돼?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죠? 그럼 당연히 36분의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뭐 할 때 앞에를 보니까 얘가 두 수의 뭐 합의 홀수라고 합시다. 자 주사위를 던져서 두 수의 합의 홀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36가지 경우가 전부 둘 다 더하면 36이 나오나요? 자 다시 할게요. 36가지가 지금 주사위 2개 던지면 36가지. 이 36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두 수를 더하면 홀수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우리가 홀수가 되는 걸 따로 잘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 36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그보다 개수가 작겠죠? 그럼 무조건 뭐다? 조건 방법입니다. 다시 할게요. 확률 문제는 뭐뭐 할 때 여기 자르면 여기가 전제고 요놈이 뭐가 된다고요? 분모가 되거든요. 얘가 분모가 되는데 분모가 일단 주사위 2개 던지면 36인데 근데 분모가 무조건 36이 아니에요. 전체 경우의 수가 아니에요. 전체 중에 일부만 분모로 봅니다. 그럼 무조건 뭐다? 조건 방법 문제예요. 아시겠죠? 다시 할게요. 뭐뭐 할 때라는 말이 나왔을 때 뭐뭐 할 때가 분모인데요. 이게 전체 사건이 아니라 전체 중에 일부만 따질 거예요. 그럼 무조건 뭐다? 조건 방법 문제라고요. 이해되시죠? 그 조건 방법 문제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아시겠죠? 문제 조금만 풀어보시면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조건 방률이고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조건 방률 문제는 한테 딱 2가지 나옵니다. 자, 그럼 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나 조건 방률 문제 딱 2가지 형태로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표를 주거나 아니면 표는 안 줬는데 우리가 표를 그릴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물론 2개로 나누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이것만 가른 겁니다. 이 표가 너무 쉬워가지고. 아니면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뭐 할 때 했는데 얘가 뭐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일 때. 딱 이 2가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거는 문제가 너무 쉬워요. 표 주는 거는.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제가 뭐 행리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눈과 뇌만 있으면 볼 수 있는 문제다. 팔이 없어도 됩니다. 다리가 없어도 되고요. 다리는 원래 없어도 되죠. 네, 팔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틀린다. 둘 중에 하나 없는 거죠. 뇌가 손상됐거나 눈이 없거나 눈을 뜰 수가 없거나. 자, 그래서 표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고요. 수능에서는 그래서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기본서는 보통 나오니까. 그래서 표가 주어진 문제는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는데요. 안경을 쓴 학생도 있고 안경을 안 쓴 학생도 있다고 합시다. 100명이라고 할까요? 자, 50명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가 30명이요. 30명. 자, 여기 30명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몇 명 할까요? 여기 60명, 55명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이래놓고 여러분한테 그냥 표를 이제 채워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런 걸 주는 거죠.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자 뽑았는데 임의로 한 명을 뽑는다면 뽑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중에 한 명? 네, 100명 중에 한 명이죠. 이 학생이 안경을 쓴 학생이 있답니다.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이 학생이 안경 쓴 학생일 때, 그죠?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봐요. 이런 문제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봅시다. 다시 할게요. 문제에서 전제는 일단 임의로 한 명을 뽑는 겁니다. 그럼 100명이 뽑아야 되니까 분모가 100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뭐 할 때를 보니까 안경 쓴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럼 분모가 전체 100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경 쓴 애들만 되는 겁니까? 쓴 애들. 그럼 이 문제는 그냥 무슨 문제가 된다고요? 조건 방법 문제가 된다고요. 그럼 인원 채워 넣어볼까요? 이게 55명이 여기 몇 명? 25명이니까 여기 25명. 여기 몇 명? 20명이니까 둘이 다 45명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분모 찾아봅시다. 안경을 쓴 학생. 안경을 쓴 학생 총 몇 명입니까? 안경 쓴 학생이니까 이거죠. 이거만 보면 됩니다. 이거. 분모 얼마? 55. 됐나요? 자, 이 중에서 여학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집단 말고 다른 건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네요. 혼자 얼마? 25. 됐네. 답은 11분의 5거든. 문제 너무 쉽죠? 이게 표가 주어진 문제. 기본적인 나오는데 아주 쉬운 문제니까 이거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이런 거 표가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표를 그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표를 그릴 수 있는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조건부항들은 찾기가 되게 쉬워요. 여러분 뭐뭐 할 때만 잘 보면 되거든요. 이게 전체를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뽑는 건지 보면 이거 바로 조건부항 나옵니다. 그러면 표를 그릴 수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얘들의 조건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조건이 교집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교집합 있나요? 남자이면서 여자인 사람 있나요? 요새 본 적 있어? 자, 그 다음에 안경을 쓴 학생과 이건 뭐 썼다 뺐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전제하는 건 시력이 좋냐 안 좋냐가 되는 거니까 안경을 쓰는 학생과 안 쓰는 학생도 교집합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집합이 없는 애들 그리고 얘들 문제는 보통 뭘로 주냐면 퍼센트로 줍니다. 퍼센트로. 그죠? 그러니까 여학생이 몇 퍼센트 아니면 뭐 안경을 쓴 학생이 몇 퍼센트 이렇게 퍼센트 문제. 교집합이 없으면서 없거나 이렇게 교집합이 없으면서 퍼센트가 나오는 이런 이제 문제들은 뭐다? 전부 다 표로 그릴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류의 문제들은 표를 그려서 그냥 해석만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바로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설명감 딱 해준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퍼센트 문제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이렇게 표거든요. 전체 40%가 남자야. 자전거 등교한 남자가 전체 24%고 임일 한 명의 남자를 했을 때 자전거를 타고 등 24% 아니야? 100번 20%. 이렇게 하고 오지게 틀리거든요. 처음에 할 때. 당연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됐죠? 자, 뭐뭐 할 때, 남학생일 때 좀, 뭐뭐 할 때니까 우리는 전체 인원을 봐야 됩니까? 남학생만 보면 됩니다. 그럼 전체가 아니라 1번 아닐까 무조건? 무슨 문제다? 조건 문제가 됩니다. 네. 자, 조건방문 문제라서 그걸로 풀어야 되는데 일단 이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퍼센트 문제죠. 그러면 남학생이 40%라는 얘기는 남학생이냐 남학생이 아니냐 아닙니까? 남학생이 아니면 뭐죠? 유학생이겠죠. 교집합 없죠? 자, 자전거로 등교하냐 안 하냐 아닙니까? 그죠? 그럼 자전거로 등교하는 애가 있고 자전거가 아닌 걸로 등교하는 애도 있겠죠. 당연히. 됐나요? 그래서 지금 전체 인원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이걸 100으로 놔도 1000으로 되고 뭐 120으로 놔도 됩니다. 놓고 싶은 걸로 놓으면 됩니다. 저는 100으로 놓을게요.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볼게요. 전체 40%가 남자입니다. 그럼 100의 40%는 얼마죠? 40. 이거 40이고 얘는 60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전거로 등교하는 남학생은 전체 24%예요. 여기에 24%가 아니고 전체 24%입니다. 몇 명 여기? 24. 그럼 여기 몇 명 됩니까? 16. 뭐 여기를 못 채워놓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임의로 뽑는 게 남자랍니다. 전체 남자네요. 몇 명? 전체 남자니까 몇 명? 40이죠. 분해. 자전거 타고 가는 애들 몇 명? 24. 이게 답이라고요. 그러니까 100분의 24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 조건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형태. 두 번째 형태가 훨씬 중요하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6모에서 조건방률 나왔고 7모에 조건방률 7월 교육청 조건방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에서는 일단 아까 우리 연산하는 거 있죠. A 합집합 B 뭐 이런 연산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항 정리 같은 느낌으로 나옵니다. 물론 매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단순 계산으로 좀 나와요. 기준 맨날 틀리고 있죠. 그러니까 맨날 그런 단순 계산으로 일단 자주 나오고요. 독립 이제 오늘 배우는 게 조건 방률이고 다음 시간에 독립 시행을 할 건데 조건 방률 내지는 독립 시행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둘 다 문제씩 나올 수도 있어요. 무조건 거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건 방률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봅시다. 뭐뭐 할 때인데 이게 일부잖아요. 이거 무조건 조건 방률이거든요. 그럼 요 놈이 뭐다? 분모죠. 그러면 분모가 될 수 있는 이 분모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일단 나눠요. 분모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나눕니다. 경우를 나눠서 얘들을 다 더한 게 당연히 뭐가 되죠? 분모가 되죠. 그리고 뒤에 있는 분자는 항상 얘들 사이에 있는 뭐다? 일부가 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일부 왜냐면 A 교집합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 안에서 이 경우의 수 중에서 일부 이 뒤에 거 조건을 만족하는 일부가 몇 개 되는지만 찾아주시면 돼요. 그걸 여기 분자에 넣으면 됩니다. 분자 이거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봅시다. 자, 이 문제는 뭐뭐 할 때거든요. 자, 임의로는 한 명을 뽑았는데 남자라는 얘기는 남자만 뽑아야 되겠죠. 그럼 분모가 될 수 있는 걸 봅시다. 분모가 될 수 있는 거. 여기서는 자, 일단 남자가 분모인데요.
근데 자전거를 타냐 안 타냐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남자인 애가 있을 거고요. 자전거 안 타고 등교하는 남자 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들을 더한 게 뭐가 된다? 분모가 된다고요. 그럼 그 중에서 뭐 물어보고 있죠? 자전거 타고 등교하는 애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전거 타고 등교하는 남자 얘가 뭐가 된다? 분모자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남자는 일단 뭐다? 전체 40%였으니까 40이 되겠죠. 그 중에서 자전거 탄 남자는 얼마? 24. 그래서 답은 40분의 24.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 이게 조건 방법입니다. 자, 한 문제만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 문제도 조건만 조건부일 수도 있고 조건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조건방률은요. 지금 제가 문제 만들기 전에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거 조건방률 문제랑 그다음에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가 있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제 어려운 건 아니라서. 그럼 이 문제만 좀 풀어볼게요. 자, 1, 2, 3, 4, 5 흰색이 5장 적힌 카드가 5장 있고요. 6, 7, 8 검은색이 적힌 카드가 8장 있답니다. 총 몇 장? 8장. 8장이죠. 아, 이게 3장이라서 8장이죠. 8장인데 임의로 한 장을 꺼냈더니 뭐가 나왔더라? 흰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검은색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검은색 고려할 필요 없죠. 흰색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개? 5개입니다. 흰색 이렇게 5개죠. 자, 이 중에서 뭐가 돼? 홀수가 될 확률 아닙니까? 검은색 고려할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럼 흰색 중에 홀수 나오는 거 뭐 있죠? 1, 3. 네, 135죠. 답은 얼마? 5분의 3. 자, 아주 전형적인 조건만 나옵니다. 상하나, 차리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자, 한 개 주사위 두 번 던져서 나온 놈을 A라고 했을 때요. 자, A 플러스 B가 4의 배수라고 합시다. 여러분, 주사위 두 번 던지면 둘이 다 무조건 4의 배수 나오나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분모가 뭐다? 1부 아닙니까? 무슨 문제라고요? 네, 조건만 문제. 그럼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건 A 플러스 B에서 4의 배수 되는 거 찾아주시면 돼요. 노가다죠 뭐. 얘가 1 나왔다고 합시다. 4의 배수 나오면 이거 얼마? 3 되거나 아니면 2. 없죠? 네. 자, 얘가 2라고 합시다. 더해서 4의 배수 나오면 얼마? 6. 2 나와도 되고요. 6 넣어도 6 나와도 되죠. 3이면 1, 5 정신 차리고. 자, 4 나오면 4. 4 정신 차리고. 자, 5 나오면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1. 3이요 3. 1, 5, 3, 5, 아, 3. 3 됐나요? 없죠? 6 나오면 6. 짠 거부터 2, 6. 2하고 6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네. 한번 그. 그 중에 그럼 분자는 뭐 하면 된다? 우리가 이게 적은 거 있죠? 이 중에서 이거 찾아주면 돼요. 이게 적은 애 중에 이거 하면 되거든요. 꽃패스 4에서 뭐 있죠? 2 있죠? 또 2, 6. 4, 4 있죠? 2, 6? 미안해. 아, 제주 안 하시죠? 사이드 네, 됩니다. 되네. 자, 되네. 자, 또 6, 2요. 6, 2. 또 없죠. 없어요. 66. 6, 6이죠. 아, 짝수기 포인트. 몇 개 나오죠? 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죠. 네. 그러니까 분모가 되는 걸 먼저 찾아놓고 나서 뭐다? 분모 중에 분자 되는 거 그냥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건 할만한 것 같아요. 할만하지 당연히. 그래서 확률 문제나 조건 확률 문제는 분모가 달라진다는 것만 알면 그냥 다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좀 어렵게 내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좀 쉬운 거고 이거 해석하기를 좀 어렵게 내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진짜 할만해요. 이거. 아시겠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 5만.